자, 이번에는 이어서 이제 빛의 굴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굴절. 빛의 이제 마지막 성질이죠. 자, 굴절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굴절이라는 게 일단 무엇이냐 먼저 따져야겠죠. 그렇죠? 자, 굴절이 무엇이냐라고 따졌을 때 굴절이라는 것은 빛이 진행하다가요. 어떤 한 물질에 다른 물질을 통과한대요. 즉 물질의 변화가 생겨죠. 즉 매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매질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진행 방향이 어떻게 꺾여서 진행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굴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밑에서 봐서 알겠지만 여기 밑에 그림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경계면이 있고요. 경계면에 따라서 위에 있는 물질과 아래에 있는 물질이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빛이 이렇게 여기서 오죠. 그렇죠? 빛이 오다가 어떻게 가다가 얘가 어떻게 원래 진행 방향은 아이고 조금만 지우고 갈까요? 다시. 자, 원래 진행 방향은 지금 봤더니만 어떻게 해요? 요렇게 되죠. 그쵸? 근데 원래 진행 방향하고 다르게 요렇게 꺾인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꺾이는 현상이 바로 무엇이다? 이게 굴절이라는 현상이에요. 알겠죠? 요거 지우고 할게. 자, 이게 굴절의 현상인데 이 굴절의 현상은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일어나는 이유가 있겠죠. 그쵸? 자, 내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과학에서는요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별표까지 내가 해놨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서술형 평가를 잘 나오니까 꼭 알고 가세요.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바로 매질에 따라서. 알겠죠? 즉 빛이 어디를 통과하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빛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빛의 속력은 어디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빛의 속력은 앞에서 얘기했는데 진공이 때가 제일 빠르고 그다음 기체, 그다음 액체, 그다음 고체 이 순서로 해야지 일반적으로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굴절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디가 빠른 매질이냐, 어디가 느린 매질이냐, 그러니까 즉 빛이 어느 매질을 통과할 때가 빠른지 느린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 구별하는 거는 밑에 있는데 요건 잠깐 이따 보고 먼저 요거 명칭부터 먼저 정의 좀 하고 갈게. 아이고. 잘못했네. 자, 명칭을 먼저 보고 가면요. 여기 보면은 좀 살짝 확대 좀 할까요? 자, 명칭들을 먼저 보고 가야 되는데 이 명칭 중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게 자, 들어온 빛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입사광선. 그다음에 얘가 원래는 진행 방향이 요거죠. 요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꺾여서 진행하겠습니다. 꺾여서 진행한 요 빛을 뭐라고 한다? 굴절광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또 여기서 각도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면 경계면에 대해서 몇 도를 이루는 90도로 이루는 선 이게 바로 뭐다? 법선입니다. 알겠죠? 법선을 그린 상황에서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요각 요걸 뭐라고 한다? 입사각. 그 다음에 굴절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요각 요걸 뭐라고 한다? 굴절각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이렇게 명칭들을 알고 있다라면 위에 봐서 이제 어디서 속력이 빠른지 어디 느린지를 구별하는 방법 얘기 좀 해줄게요.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지금 위에 있는 매질에서 아래에 있는 매질로 좀 통과하고 있어요. 빛이. 그쵸?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점선 방향. 요게 이제 원래는 진행 방향. 원래 빛이 요렇게 왔다라면 원래 진행 방향이 요 점선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빛이 어떻게 되냐면 아래쪽으로 이게 꺾였어요. 아래쪽으로 꺾여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누가 빠르고 누가 느린 거냐? 자, 빛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느려지는 쪽으로 꺾입니다. 지금 빠른 매질이 위에 있고 느린 매질이 아래에 있죠. 그러면 느린 매질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원래 진행 방향보다 아래로 꺾인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진행 방향보다 지금 아래로 꺾인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진행 방향보다 아래로 꺾였으니까 이건 뭐다? 아, 아래가 느린 매질이구나. 위에가 비교했을 때 빠른 매질이구나.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모두 볼 수 있다는 얘기냐면은 법선과 이루는 각, 요게 입사각이죠. 법선과 이루는 각, 요게 굴절각이죠. 했을 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크기를 서로 비교해 보면요. 누가 더 큽니까? 바로 입사각의 크기가 굴절각보다 크죠. 그러면 각도가 큰 쪽이 빠른 거라고요. 각도가 작은 쪽이 느린 겁니다. 요거까지도 비교해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보는 셈 치고 옆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옆에 있는 거 봤더니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은 원래 진행 방향이 점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가 위로 꺾였죠? 아, 위로 꺾였어? 그러니까 위에가 느린 매질이야. 아래가 빠른 매질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각도를 봤더니 입사각의 크기하고 굴절각 크기 비교해 봤더니 누가 더 커? 굴절각이 더 크네. 아, 그러니까 각도가 큰 쪽이 더 빠른 거구나.
됐습니까? 요렇게까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까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느린 쪽으로 꺾이느냐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요거 좀 잠깐 지우고 여기다 다시 해볼게요. 자, 더 확대해 볼까요? 더 확대 좀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 자, 아까 우리 미리 알고 있었어요. 위에가 뭐라고? 이쪽이 빠른 매질이고 이쪽이 느린 매질이라는 거 알고 있었죠. 그쵸? 그러면 이 빛을 내가 확대를 했다라면 더 굵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굵게 이만한 빛이 왔었다고 합시다. 알겠죠? 빛이 왔어요. 근데 여기는 이 부분 지금 이 경계면의 온 부분은 어떻게요? 느린 곳에 만났죠. 느린 곳에 만났으니까 느린 데선 조금만 진행할 거예요. 그쵸? 하지만 같은 시간 동안 이 위에 있는 요 점은요. 요 점은 빠른 매질이 아직 있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될까요? 얘는 많이 진행할 거예요. 같은 시간일 때. 그치? 그러면 얘가 진행하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꺾여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느려지는 쪽이 조금 움직이고 아직도 빠른 매질에 있는 쪽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느려진 쪽으로 꺾인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굴절이라는 현상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굴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어디서 빠르니 어디서 느리니 요거 구분한 정도, 그게 일단 먼저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바로 굴절에 의한 현상인데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럼 굴절에 의한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하고 어떻게 따져봐야 됩니까? 자, 봤을 때 굴절에 의한 현상은 여기 내가 얘는 잘 안 써놨는데 대부분의 이제 교재들 뭐 오토라든지 시중에 나와 있는 투탑이라든지 이런 교재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 이제 뭐냐면 신기루라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이 신기루 현상도 굴절의 현상이라는 거 까먹지 마세요. 알겠죠? 그것도 까먹지 말고 가면 좋겠고요. 이게 왜 그런지 내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뭐 그거 외에 뭐 수영장의 깊이가 어떻게 얕게 보인다라든지 또는 뭐예요? 물컵 속에 넣어놓은 빨대가 꺾여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물속에서 다리를 담갔더니 다리가 굵고 짧게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굴절에 의한 예고요. 자, 그 다음에 굴절에 의한 예로서 나오는 그림 중에는 대표적인 게 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여기 사람이 서 있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작사를 들고 있네요. 그렇죠? 이 작사를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물고기를 바라봤어요. 해서 어떻게 해요? 작사를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물고기를 바라보고 있는 건요. 물고기가 실제로 있는 게 여기예요. 그런데 물고기에서 반사된 빛이 나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가면서 얘가 꺾여서 진행해요. 즉 굴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느냐? 인식을 하되 이 빛이 어떻게 왔다? 꺾여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직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선 모양으로 보이죠. 이 점선 모양으로 보이는 여기에 물고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보이는 방향 그대로 작사를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작사는 물고기가 안 맞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정확히 물고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이는 위치보다 어떻게 해라? 약간 아랫부분을 조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작살이 가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딱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하도 얘기가 많이 나니까 또 어떤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레이저 총으로 만약에 물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되냐? 예요. 레이저 총은요. 레이저 자체가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방향 그대로 쏴도 레이저 빛은 굴절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총은 맞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총은 그냥 보이는 방향 그대로 조준. 작사를 던졌을 때는 보이는 것보다 약간 아랫부분을 조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좀 바라보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신기루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간다라죠. 신기루 현상이 뭔지 그것 좀 여기다가 설명하고 갈게요. 자, 신기루라는 건 뭐냐면 이제 사막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냥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나무가 있고 여기 이제 사람이 서 있네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눈을 좀 크게 그려야겠네요. 자, 여기 서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멀리 있는 거라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낮에는 어떻게 태양이 떠 있죠. 태양이 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지면이 굉장히 뜨거워질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지면 바로 위쪽이 따뜻한 공기가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 지면의 위쪽, 이 위쪽 공기는 찬 공기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빛이요 어떻게 진행하게 되냐면은 이 나무 끝에서 이제 진행한 빛이 그냥 와가지고 눈에 들어오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나무가 그대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래로 갔던 빛이요 진행하다가 어떻게 한다고 오는데 위에가 찬 공기고 아래가 따뜻한 공기죠.
자, 빛의 속력은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하고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빠르냐면은 따뜻한 공기를 통과할 때가 더 빠르거든요. 그러면 누가 느린 겁니까? 찬 공기가 느린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빛은 어디로 꺾인다? 느려지는 쪽으로 꺾여요. 그래서 아래로 진행하던 빛이 어떻게 해요? 위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진행하게 돼요. 굴절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빛을 이 사람은 어떻게 느끼느냐?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빛이 어떻게 왔다고 느껴? 직진해서 아이고야 조금 삑딱한데. 지우고 갈까요? 그냥 지워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빛이 어떻게 왔다고 생각합니까? 직진해서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무가 어디요?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러면 나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바닥에 나무가 비쳐 보이네?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여기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이 있으니까 그 물에 의해서 반사돼서 보인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기루예요. 알겠죠? 실제로 여기 물이 있는 건 아니지만 물에 의해서 이게 반사돼서 보이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해버리게 됩니다. 알겠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신기루다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이어서 무슨 얘기 볼 거냐면은, 자, 마찬가지예요. 이 굴절 현상이 뭔지 알았으니까 굴절을 어떻게 할까요? 생활 속에 써먹겠죠. 생활 속에 써먹게 되는데 그 써먹는 게 바로 뭐다? 렌즈입니다. 렌즈. 그 렌즈에는 지금 두 가지가 있죠. 볼록 렌즈하고 오목 렌즈가 있습니다. 볼록 렌즈는요, 가운데가 두껍고 양쪽 끝이 얇게 되어 있는 게 볼록 렌즈예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얘도 확대해 볼까요? 자, 보면요,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빛이 나란하게 진행을 하다가 얘가 보면 여기 들어왔죠. 들어왔을 때 얘가 어떻게 위에는 얇고 아래는 두꺼워요.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꺾인다? 느려지는 쪽. 느려진다는 건 결국에는 얇은 쪽에서 많이 느려질까? 두꺼운 쪽에서 많이 느려질까요? 두꺼운 쪽에서 많이 느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이 두꺼우니까 아래로 꺾여요. 반면에 여기는요. 왔더니 위에가 두껍네? 그래서 위로 꺾이겠죠. 그래서 빛이 여기서 모이게 돼요. 그래서 빛을 모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요. 빛을 모으기 때문에 어디에 쓰느냐? 아이고야. 빛을 어디다 쓰냐면요. 오늘 자, 바로 여기 옆에 싹 볼게요. 바로 뭐다? 돋보기, 현미경, 망원경, 그다음에 원시 교정 렌즈에 쓰인대요. 그렇죠? 이렇게 쓰일 수가 있대요. 뭐 때문에? 빛을 모으는 성질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반면에 오목 렌즈는 어떻습니까?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릴 수가 있대요. 왜 퍼뜨립니까? 이것도 확대해서 볼까요? 보면은 빛이 어떻습니까? 들어왔어요, 여기. 그렇죠? 들어왔는데 위에가 두꺼워, 아래가 얇아. 그러니까 어디로 꺾여? 두꺼운 쪽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빛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위에가 얇아, 아래가 두꺼워. 그러니까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고요. 그래서 빛이 퍼뜨려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리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쓰여? 근시 교정에 쓰인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호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근시가 뭐고 원시가 뭐냐? 이거 헷갈리기 쉬울 것 같아서 이거 좀 설명 좀 하고 갈게요. 자, 눈의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눈의 이상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근시, 원시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냥 한문적으로 그냥 글씨 그대로 따라가면 더 좋아요. 글씨 그대로 따라간다면 바로 뭐냐면은 근시라는 건 뭐냐? 근자가 가까울 근, 시자가 볼시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본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허나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뿌옇게 초점이 안 맞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근시예요. 이게 근시인데 자, 보면요. 여기 지금 요게 근시인 눈이거든요. 원래는 빛이 어디 가서 맺혀야 됩니까? 저 뒤쪽 망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시각세포가 있는 저 망막에 가서 초점이 딱 맞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제대로 보여요. 또렷하게. 그런데 지금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망막 앞쪽에 초점이 맺혔어요. 그럼 초점이 안 맞으니까 뿌옇게 보이겠죠. 어디를 볼 경우? 멀리 볼 경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점을 뒤쪽으로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럼 초점을 뒤로 밀어주기 위해서는 빛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해 줄까? 바로 빛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보시면요. 얘가 일로 가야 되죠. 얘는 일로 가야 되죠. 빛을 어떻게 돼요? 퍼뜨려야 되겠죠. 빛을 퍼뜨려야 되니까 누구로 교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오목 렌즈로 교정하는 거구나.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원시 볼게요. 원시는 어떻게 해요? 원의 볼시. 그러니까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보는 지장 없지만 가까이 있는 물체 볼 때는 초점이 잘 안 맞는다. 이거거든요. 마찬가지 얘도 어떻게 되냐면은 가까이 있는 물체를 봤을 때 멀리 있는 물체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물체를 바라볼 때 초점이 어떻게 해요? 망막 뒤쪽에 초점이 맞게 돼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망막에 딱 맞춰야지만 뚜렷하게 보이겠지. 그러면 이 초점을 앞으로 가져와야 되네요. 그쵸? 앞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빛을 확대해 보면은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구야. 이렇게 모아줘야지 초점이 일로 올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빛을 모아주는 렌즈인 누구 갖고 규정한다? 볼록 렌즈로 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 눈의 이상을 접근하는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 삼아서 하나만 더 하면은 여러분들 저거 있죠? 렌즈에 의해서 보이는 상. 요거 앞에 거울에서 했으니까 어느 좀 쉬울 텐데. 자, 아이고야, 왜 빨간색으로 했을까? 잠시만요.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은요. 마찬가지 얘로 빛을 모으니까 초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구면을 그리는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은 구면 중심, 그냥 중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앞에서 했던 오목 거울하고 똑같이 나와집니다.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은 축소돼. 여기에 물체가 있으면 축소돼 보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확대된 상이 보일 것이다. 그쵸?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초점을 중심으로 이쪽은 거꾸로 선상이고요. 이쪽은 똑바로 선상이 되거든요. 똑바로만 적을까?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했듯이 여기다가 물체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축소되군 거꾸로 선상이 보인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여기 초점하고 중심 사이에 여기에다가 갖다 놔서 물체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원래 크기보다 큰 확대된 거꾸로 선상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반면에 렌즈에 가까이 가져다 놓으면 어떻게 된다? 어이구야 확대돼서 보이겠고요. 똑바로 선 상이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목 렌즈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오목 렌즈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축소된 똑바로 선상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렌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굴절의 이해 현상 전반적으로 좀 쫙 설명했는데 어떻게 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잘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굴절에 의한 내용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파동에 대한 얘기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